음성 녹음 앱으로 가지 않고 전화 앱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또 바뀌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 읽어주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같은 원UI 7이지만 갤럭시 S24에 설치되어 있는 원UI 7 베타 3차랑 갤럭시 S25 울트라에 기본으로 탑재된 원UI 7 버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UI 7이 아직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정식 버전이 안 나왔죠. 심지어 베타가 4차까지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형 펌웨어가 아니거든요, 지금 S24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갤럭시 S25에만 있는 기능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분 좋은 하루라고 되어 있는 이 위젯이 바로 나우 브리프인데요. 나우 브리프는 지금 S25 시리즈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게 S25 시리즈의 메인 홍보 기능이기도 하고, 베타가 진행되는 동안에 S24 시리즈에서는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던 기능인데 4차에서는 과연 이 나우 브리프가 또 반영이 될지,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될 포인트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 나우 브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어려운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운세 부분은 제미나이랑 협업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미나이로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얘는 나우 브리프에서 바로 갖고 온 거고, 얘는 지금 똑같이 제가 타이핑을 한 거거든요. 바로 둘 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알려주는 게 다르긴 하네요.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능 작동에 있어서는 나우 브리프가 없는 S24 베타 3차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점수, 수면 기록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리마인더가 있거나 다음 일정이 있거나 알람이 있거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지 않은 게 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때도 나우 브리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적으로 4차에서 S24에서도 만나보기가 조금 쉬운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인 추측,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S25 개봉기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렇게 퀵 패널을 봤을 때 주변 기기 연결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워치를 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워치가 바로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UI 자체가 상당히 좀 예뻐요. 뭔가 이 점점점점 날아다니는 게 은하수가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갤럭시랑 되게 잘 어울리는 UI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옛날에 S9의 인피니티 AOD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연결하려는 기기를 상단에 원해 놓으세요 라고 하는데, 끌어다 놓게 되면은 아직 끌어서 연결을 지원하는 기기가 아니라고 뜹니다, S24 같은 경우에도. 근데 여기서 기능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핫스팟 자동 실행 연결을 켜준다거나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사용을 켜준다거나 제어를 이 창에서 지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워치를 지금 연결된 상태에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걸 눌렀을 때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해갖고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하기, 요거를 켜고 끌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요 하단에 있는 기능들이 괜찮은 게 갤럭시 웨어러블을 누르면은 바로 워치랑 연결되어 있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으로 넘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워치 찾기 해갖고 삼성 파인드 앱으로 바로 넘겨주었고, 아니면 헬스를 통해서 워치랑 연동되어 있는 활동들을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헬스 모니터도 심전도나 혈압 요런 거기 때문에 웨어러블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앱들을 바로 가기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게 느껴지고요. 여기서 이제 버즈 3 프로를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만 열어도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애니메이션이 뜨면서 연결되는 거 보셨죠?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소음 제어 설정이 이렇게 간편하게 바로 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갤럭시 북과도 연동이 되도록 업데이트가 됐는데, S25 울트라에서 갤럭시 북5 프로를 이렇게 끌어서 연결해보면은 멀티 컨트롤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지금 갤럭시 북5 프로에서 멀티 컨트롤 사용이 켜지면서 멀티 컨트롤로 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사용과 윈도우즈와 연결 이런 것도 뜨고 있죠. 갤럭시북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멀티 컨트롤이 지금 활성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 가능한 기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UI 자체가 좀 예쁘게 잘 뽑혔다 보니까 예쁘게 보이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UI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정에 가서 기기 간 연결을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 공유까지는 S24에 있는 베타 3차에서도 있었는데 저장 공간 공유가 새로 생겼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삼성 TV 또는 갤럭시 북에서 이 휴대전화의 파일과 폴더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저장 공간 공유를 제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갤럭시 북에서도 아직 안 뜨는 기능이고요. 아직 다른 주변 기기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기능도 써보고 싶지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 지우개도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여기 맨 끝에 가시게 되면은 동영상 소리와 함께 오디오 지우개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된 건데, 소리 분석도 굉장히 금방 끝납니다. 진짜 한 5초 내외? 3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30초 찍은 영상인데 굉장히 금방 끝나고요. 지금 분석이 끝나고 나니까 음성, 음악, 소음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음악만 높여볼게요.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는 겹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 목소리는 최대한 죽이고 음악만 살려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음성을 다시 쭉 올려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테스트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품질이 아주 좋진 않아요. 조금 통화 녹음하는 품질처럼 조금 음질이 낮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되고 정말 망한 영상 살리기에는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직 S25 시리즈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AI 쪽을 담당하고 있는 NPU의 성능이 또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전 플래그십 라인에도 제대로 적용이 될지는 베타나 정식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대화 선명하게 듣기도 S25 시리즈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GTX A 타봤던 영상이 기차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가 그렇게 아주 잘 들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이제 우측 치는 쪽이라서 레이아웃이 왼쪽에 시계, 오른쪽에 속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제 대화 선명하게 듣기를 키게 되면은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이제 우측 치는 쪽이라서 레이아웃이 왼쪽에 시계, 오른쪽에 속도 이렇게 뜨고 있는데 확실히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음역대 부분은 조금 더 부스팅을 해주면서 다른 소리는 살짝 덜 들리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좀 잘 안 들려서 불편했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볼 때 상황에 따라서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은 사용자가 듣는 경험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TV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클리어 보이스 이런 느낌으로 TV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앱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 설정을 들어갔을 때 여기 발신 번호 및 스팸 확인 이게 새로 생겼거든요. SK 한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SK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에서는 확인을 못 해본 거긴 한데 후후, 더콜 이런 거랑 비슷한 기능을 삼성 전화앱 순정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업체는 하이야, 히야라는 데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이 휴대폰으로 바꾸고 나서 스팸 전화나 뭐 여론조사 전화 이런 게 안 와갖고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어쨌든 순정 자체로도 이런 기능이 들어왔다. 이것 또한 아직은 S25 시리즈에서만 제공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쪽으로 가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를 갔을 때 악성 메시지 차단을 누르게 되면요. 향상된 인텔리전스 해갖고 AI로 차단 이거는 S25 시리즈에서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추가 설정으로 오게 되면은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 요 기능도 들어왔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위치 태그를 켜놓고 찍게 되면은 누군가한테 전송할 때도 메시지나 일부 원본 파일이 그대로 가는 메신저 앱으로 보내게 되면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 사진에 있는 메타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도 알게 되죠. 그런 거를 이제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파일이 전송될 때 바로 메타데이터에서 위치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원래는 이 사진이 이렇게 위치 정보가 있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송한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다운받아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요. 이미지 정보에 위치가 뜨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인터넷으로 오더라도 AI 어시스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요약 번역은 똑같은데 주요 내용 읽어주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걸 눌렀을 때 네이버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요약을 해갖고 나한테 브리핑처럼 읽어준다 라는 요 기능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기사나 칼럼 같은 거를 웹페이지를 읽을 때 이거를 키게 되면은 오디오북처럼 좀 간단하게 들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 버전은 27.0.7.17로 둘 다 동일한 상태인데 버전이 동일하더라도 기종에 따라서 AI 어시스트가 작동하는 기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베타 4차에서 과연 지원이 추가로 될지 안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거죠. 카메라 필터가 마이 필터가 좀 추가가 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이 디테일 향상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습니다. 이미지를 자르거나 리마스터를 할 때 또는 모션 포토의 메인 이미지를 변경할 때 해상도를 자동으로 업스케일링을 최소로 할지 최대로 할지 아예 안 할지를 고를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S20으로 오면서 조금 바뀐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배터리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1차, 2차 정도의 느낌대로 배터리 아이콘의 상하도 뚱뚱하지 않게 다시 원래 사이즈대로 조금 낮아졌고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폰트도 조금 더 작아진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퀵패널에서 아까 주변기기 연결 새로 생긴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모드도 새로 생겼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모드 이런 것들을 퀵패널에서 바로 불러와서 킬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영화관 누르면은 이렇게 실행 중 뜨면서 바로 영화관 모드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퀵패널에 바로 영화관이라는 것도 뜨고 있는 거고요. 끌 때도 여기서 바로 끄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드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뭐 위젯이나 이런 거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이건 뭐 원UI 7 올라오면서 아직까지 바뀐 적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순서 변경은 가능해도 필요 없는 패널을 삭제하는 기능이 아직 없어요. 이런 기능들 다 있으면 좋지만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퀵패널을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퀵패널 자체의 편집 기능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여기만 편집할 게 아니라 이거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기능이 더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우바를 켰을 때 제가 3차 때 칭찬했던 게 이 우측에 있는 알림 아이콘도 좌우로 움직일 때
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서 훨씬 더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느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25에서는 무슨 일인지 이게 빠졌어요. 다시 1, 2차의 느낌으로 그냥 끊기면서 들어가는 이게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나, 왜 3차의 거를 반영을 안 하고, 물론 3차 펌웨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출시 펌웨어가 완성이 돼서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 녹음도 조금 변경이 생겼어요. 원래는 전화 앱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요약이 따로 안 됐고 내용만 뜨고 있었고, 제가 그래서 영상도 아예 보여드렸잖아요. 음성 녹음 앱으로 가서 별도로 이렇게 요약을 눌러줘야 요약 내용을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S25에서는 그것 또한 바뀌었습니다. 최근 기록으로 가서 통화 녹음 및 변환 텍스트 보기가 바로 있거든요. 누르면은 요약 버튼 보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A다 전화처럼 요약된 거를 바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요약을 눌러야만 요약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눌러보게 되면은 요약 중 뜨면서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갤럭시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 사용 후기라고 아예 첫 문장 뽑아냈죠. 그러면서 통화 녹음 및 텍스트 변환 쭈루루 요약을 했고 메인 키워드도 보여주고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대화 흐름이 두 개였다 보니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해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기록으로 나가게 되면은 통화 기록에 아까는 없었던 메인 한 줄 요약이 바로 이렇게 뜨고 있는 거죠. 보면은 웃겨요. 눈 오는 날 겨울 여행과 푸짐한 식사, 놓친 전화와 우편함 속 카드들 이렇게 해갖고 A나 전화처럼 많이는 아니고 살짝 웃기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요약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요약되는 게 바로 보여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음성 녹음 앱으로 가지 않고 전화 앱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또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개선이 확실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갤러리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그냥 간단했어요. 모델명 뜨고 해상도 뜨고 픽셀 수 뜨고 ISO, 화각, 노출가,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렇게 뜨는 게 끝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실제로 썼던 렌즈가 뭔지도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게 촬영된 화각은 2배 줌을 했기 때문에 46mm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쓴 렌즈랑 실제로 촬영된 화각을 상세 정보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망원 렌즈로 찍은 거는 이렇게 망원 렌즈 표기가 또 되고 있고, 슈퍼망원 5배 줌으로 찍은 것도 표기가 되고 있고요. 초광각으로 찍으면은 울트라 와이드 렌즈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촬영한 모드까지도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프로 모드로 찍은 거는 모델명 옆에 프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모션 포토는 또 여기 모션 포토라고 써 있고, 인물 사진은 또 인물 사진이라고 써 있고, 요런 디테일들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메타데이터가 실제랑 달랐던 부분들이 실제 촬영한 값이랑 더 매칭이 잘 되게끔 바뀐 거고, 거기다가 내가 무슨 모드로 촬영했는지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세한 메타데이터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셀렉트가 AI 셀렉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AI 셀렉트로 오면은 그리기 어시스트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스케치 변환 요 정도만 떴던 건데, 이미지를 인식하더라도 AI 셀렉트로 그리기 어시스트가 떠버리게 되면은 유튜브 아이콘을 3D 카툰으로 생성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새로 생성을 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아예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공원에 조형물로 설치된 유튜브 로고 모습 이라고 하면은 요런 느낌으로 생성을 잘 해줬네요. 어쨌든 그리기 어시스트 자체는 S25가 되면서 처음 들어온 기능이고요. 이런 어시스트가 AI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바로 떠버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글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번역까지만 떴던 게 이제 글쓰기 어시스트가 같이 뜹니다.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글쓰기 어시스트 창이 같이 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시스트가 한데 모아진 어시스트 플랫폼 느낌으로다가 AI 셀렉트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더 확장이 됐다. 스마트 셀렉트에서 AI라는 이름으로 바꿀만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라고 조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S24에 들어가 있는 원UI 7 베타 3차 버전과 S25의 기본으로 탑재된 원UI 7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차이점이 꽤 있었죠. 과연 이 기능들 중에서 얼마나의 기능이 하위 호환이 될지도 좀 궁금해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원UI 베타 4차가 있을 것 같으니까 베타 4차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것 또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